저 12신살과 각종 신살이라고 해놨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12신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좀 했습니다. 12운성과 12신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나가는 방법 하나하나에 대한 그 신살 하나하나에 대한 해석은 안 했지만은 그 책의 내용을 보시면 그 신살 조견표도 하나 있습니다. 그죠? 그 조견표는 지지의 삼합과 관계되어 있어 가지고 정리하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삼합과 관계되어 있어서 조견표에 있는 내용은 자, 신자진이면 그죠? 진고 다음부터 그죠? 진 다음이 뭡니까? 오는 자리가 사오미로 나가잖아. 진 다음에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나가잖아요. 차례대로 해자축 이렇게 나가겠죠. 그 자리가 바로 급살 자리가 되다. 급살.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살이죠. 제살. 급제, 천살. 급제, 천지살. 급제, 천지, 연, 월, 살. 이렇게 나가더라. 기준이. 그죠? 이게 이제 전부 삼합의 기준. 신자진이면 신자진. 그 다음에 뭡니까? 해묘미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죠? 해묘미면 해묘미 다음에 뭡니까? 미 다음에 신유술로 안 나갑니까? 신유술 해자축 그 다음에 임묘진 이래 나가겠죠. 그 자리가 바로 급살 자리였다라는 거죠. 급살, 제살, 천살 이래 나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12운성과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운성은 바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였습니까? 급살 자리가 12운성에서는 갑자기 생각나. 절지지 절지. 이 12운성에서는 이 자리가 절지입니다. 급살 자리가 절지가 돼요. 그죠? 절지 다음에 절태양 일태하고 양수에 있다가 절태양 생 태어나서 그다음 목욕하고 욕대 관대 입히고 근록 그다음 제왕 뭐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가더라. 그래 12운성으로서의 절지는 12신살에서의 급살 자리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맥락으로 흘러가더라.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가는데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12신사를 12운성 얘기는 자, 지금 책에는 이렇게 내가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뭐로 말씀드렸어요? 일간 기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간 기준에서. 그죠? 기억나시죠? 일간 기준에서 그 일간에 따라서 일간의 목화 토 금 수에 따라서 절지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죠? 그 손에 그림을 그려서 제가 기억나시죠? 선생님 기억나시죠? 그렇죠? 김선생 기억나시죠? 안 들으셨어요? 다들 그렇죠?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또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질문 통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계속 안 빠지고 나오면 되는데, 그죠? 예, 한번 빠지면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 맥락으로 가더라. 그런데 책에는 급살이면 뭐 어떻게 안 좋은 게 있나? 그 다음에 제살이면 어떤데? 그죠? 그 다음에 천살일 때는 어떻고, 지살일 때는 어떻고, 라는 내용들은 실어놨습니다. 그죠? 97, 98 있죠? 요렇게 이제 참고해서, 그럼 올해는 사니까 사니까 그죠? 사에 해당되는 글자들이 이제 일간으로 봤을 때 내한테는 이제 뭐가 되는지 일간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뭐 급살인지 제살인지 그죠? 뭐 확인해서 내가 원래 어떤 걸 주의하면 좋겠다라는 걸 좀 예, 보시면 되고 그죠?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자, 그러면 곧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신살의 이 궁별 해석이라고 하면 있죠, 책에.
구쪽입니다. 궁별로 해석이다 하는 것은 요 신살들이 급제, 천질, 연월, 망장, 반영, 육화 이 신살들이 연지에 있나 월지에 있나 이겁니다. 일지에 있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급살이 월일시에 드는 운세, 그죠? 자, 그런 내용을 잘 붙여놨고, 첫 번째는 급살이 월일시에 드는 운세, 급살은 남에게 빼앗기는 것을 말하고, 그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마살이 월일시에 드는 운세, 그죠?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요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책에 있는 내용을 읽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104쪽으로 넘어가면 기타 신살 나옵니다. 기타 신살에 12신살 이외의 모든 신살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책에는 많이 실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신살들 많습니다. 한 수백 개가 된다 해요. 그런데 그 신살들에 대해서는 저는 12신살 정도는 우리가 또 많이 보는 사람도 많고 있어 제가 참고적으로 저도 이제 활용을 합니다. 하고 하지만 그 외에 어떤 뭐 이상한 신살들이 많은데 수백 개가 된다 하는데, 그 신살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많은 신뢰를 안 합니다. 안 하는 그런 입장이고, 물론 책에 실어난 것들 일부들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뭐 철학관인데서나 아니면 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신살들이 맞다 안 맞다 이걸 떠나서 그냥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다뤄보고자 해서 이 책에 올려놓은 겁니다. 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호대살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백호대살 말 그대로 이 백호, 흰 호랑이를 말한 거죠. 대살 크게. 그래 이걸 이제 백호대살 해석을 하자면 이제 과거적 호랑이 얘기가 나오죠. 호랑이 담배 피우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그때는 이 피를 흘리면서 객사한다는 얘기예요. 호랑이한테 물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래 이제 고로하는 신살은 갑진이란 글자, 굉장히 제한적이죠. 갑진이란 글자가 백호대살에 해당되고, 을미도 되죠. 그 다음에 병술, 정축, 그 다음에 무진, 임술, 개축, 이러한 글자들이 백호대살에 해당된다. 그런데 잠깐만 보면 백호대살은 예전에는 상당히 무서운 살로 취급되었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흔히들 하는 얘기는 객사하면 어떠서 막 교통사고가 지금 가장 많이 객사를 하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비참한 그런 걸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 밑에 이제 좀 어떤 내용들이 한자로 써놨는데 뭐 혈광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죠? 전부 여하튼 흉살이 굉장히 안 좋은 흉살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진이란 글자, 을미란 글자, 병술 이런 글자들이 이제 백호대살을 하는데, 그 백호대살이 자체가 그 비명횡사, 그죠? 이런 걸 뜻하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어떤 이게 확률이 있는지 사실 그 임상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많이 신뢰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고 밑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 명리학에서 다루는 거는 용신 얘기 참 많이 다뤄집니다. 용신은 이제 어떻게 이제 주로 쓰이냐면, 그 용신이라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용 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걸 쓰면은 굉장히 내한테 아까 길하다라, 길용으로 볼 때, 그럼 다시 하면 좋은 운을 부른다라는 얘기거든요. 나한테 좋은 운의 환경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좋은 운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일, 이런 걸 이야기하다라는 거예요, 용신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말하다. 그런데 아무리 좋지 않은 신살이라 하더라도 내게 그 용신으로 다가올 때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그때 흉살이 용신으로 다가오면 그 흉살은 제살되고, 그죠? 제살되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이제 백호대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흉살이다. 비명행사는 그런 신살이다. 그 비명행사 객사하는 신살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걸 길신으로 다가왔어. 또는 길성으로 다가왔어. 그럼 좋게 쓰여질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한 것을 내가 다루는 입장이 된다는 거죠. 내가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죠? 좋게 다루는. 그럴 필요를 보는 뭐 외과 의사라든지. 그죠? 이제 그러한 어떤 만약에 그 집단을 다루는 거. 이제 그러한 게 이제 내가 당하지 않고 이제 다루는 그러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괴강이라고 있습니다. 괴강. 그죠? 거기 괴강은 경진, 그 다음 경술, 그 다음에 임진, 임술, 무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토가 들어가느니 안 들어가느니 이런 얘기도 하지만 무술도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괴강이라 하면 이제 이 어떤 괴자를 쓰는데 내가 굉장히 자, 여기 어떤과 어떤 괴자와 별 이름 강자를 쓴다라고 되어 있죠. 그 괴강살도 백호살과 같은 구조의 신살인데 즉 특수한 간지 아까 저 5개 말했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술 이걸 이야기하는데 그런 신살들 5개와 간지가 있다면 이걸 괴강이라고 한다. 해석은 이 괴강이 있는 괴강 일주자는 이래 되겠죠. 그래 그 일주자라 이제 내가 되잖아요. 괴강 일주자는 과격성, 과단성, 총명하나 냉정하고 무정하고 엄격하면서도 투쟁적이고 또는 그런 어떤 무력을 하는 어떤 조직에 가담되기도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놨죠. 그 밑에도 신강사주는 신강 알죠? 신강사주는 굉장히 괴강이 있으면 신강사주에 괴강이 있으면 굉장히 강직하고 통솔력이 있고 나라를 구하는 인물 열사 등의 인물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괴강이라 하면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의견을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가장 어뜸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갈등이 많다. 그리고 괴강이라면 신강의 괴강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성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그런 걸 말한다. 좀 이제 그런 말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망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공망이라 하면 그 공자가 비우다라는 건데 빌공자예요. 그래 비우고 망한다 이래 돼 있는데 공망은 천간에 10개의 글자가 지지는 12개잖아요. 그래서 천지간에 짝을 맞춰야 되는데 짝을 안 맞는 게 있어. 끝에 2개는 짝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하다라는 거거든. 자, 다시 말하면 요거는 좀 지우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청안에는 갑부터 해서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이런 10개 글자가 있고 지지에는 12개 글자가 있죠. 지지에는 12개 글자 있고 자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해 요 2개의 위가 비어 있잖아요. 그죠? 12개는 2개 비어 있잖아. 그래서 요게 2개가 공망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개의 글자는 술에 천문살이라죠. 하늘이 물에 열려 있다는 거예요. 2개 하늘에 없잖아. 그래서 천문살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각자 나한테는 어떤 글자 2개가 공망일까? 항시 2개가 공망이거든요. 나한테는 일간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일간에 따라 다르거든. 그래서 그 공망을 보는 방법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공망은 10개 글자, 천간의 글자와 12개 지지 글자가 만나는데 일주를 기준으로 갑자부터 시작해갖고 개유까지 가면 2개의 짝을 찾지 못하는 게 되고 지금 여기 술해 공공망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망은 비어 있다는 말이고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공망이라 하면 자 여기는 일주를 기준합니다. 일주. 자 본인의 일주에 따라서 짚어갑니다. 혹시 본인 일주 아시는 분? 일주 아세요? 선생님 일주 뭐세요? 병호요. 병오. 자 그러면 병오 일주에 그러면 일간에 따라서 공망이 글자가 달라졌거든요. 자 가봅니다. 병을 오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오에다가 갖다 놓고 병, 정, 청간의 글자가 끝까지 개까지 가면 돼.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오는 두 개가 임계니까 뭡니까? 자축, 인묘가 인묘. 그러면 볼게요. 직접 볼게요.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용어 끝이니까 일단 개까지가 끝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지에도 가겠죠. 오, 미, 신, 유, 술, 해, 자추. 그죠? 그 다음 지지 뭐가 옵니까? 인묘, 인묘, 목, 공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망이면, 내한테 공망이면, 그럼, 그 공망의 육신 또는 육친이, 비워져 있겠구나. 비워진다. 채워져 있다면 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 공망에, 예를 들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병일간의 목은, 자, 지금 중급 시간입니다. 중고급 시간입니다. 병일간의 목은 목생화하니까 인성이에요. 그죠? 인성. 인성이 공망에 들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인성은 육신적으로는 엄마, 스폰서,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 또 외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이거 책에 한번 볼게요. 공망은 일명 유체무연이라 하고, 이 말이거든요. 그럼 결국 엄마는 있지만 엄마에 대한 덕을 보기 힘들겠구나. 이거예요.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이런 걸 얘기한다. 빌공.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육신적으로는 여기 인성이 됐지만 여기 이제 누군가한테는 관성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식상이 될 수도 있고, 비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인성이니까 목은 인성의 공망에 들었구나. 그래서 인성의 육신적 인성은 공망, 내 엄마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엄마에 대한 덕을, 혜택을 보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글과 학문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죠?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육신이나 육친 관계에서 비게 된다. 덕을 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비워져 있다.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법사님. 나오잖아, 불교에서도. 색적시공, 공적시공 꼭 나오잖아. 거기도 빌공, 나 뜻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거기도 빌공자를 쓴다. 있는 것도 없는 것이, 주는 것도 줄지도 않는 것이. 그렇지. 그게요. 지금 우리도 아는 얘기가. 형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있지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뭐 불교에서 하는 해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해석은 당연히 맞겠죠. 우리는 이제 명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해석을 할 때 그래 이때 없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요걸 공망이라 하더라. 그럼 또 김 선생님 우리 혹시 일주가 뭐죠? 일주 자기 공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날은 그럼 내한테 이 날은 중요한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해야 될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 날은 피합니다. 임자. 볼게요. 임자 요 있네. 임자라면 볼게요. 맹목공망이라 그러나. 임계 끝이잖아. 지지 자축 끝이잖아. 맹목공망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목은 식상이잖아요. 식상이 공망이다 이런 거죠. 아까는 인성이 공망이고 지금 식상이 공망이 선생님한테는. 그럼 식상이 관한 거예요. 식상은 뭡니까?
나의 조카나 아는 사람이거나 그래서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표현하는 거, 또 내가 돈벌이 해야 될 어떤 능력적 내 재능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 그런 것이 공망맞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공망맞아 있구나. 내가 표현하는 것에 대한 공망맞아 있구나. 이날은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날은 일은 하고 했지만은 그에 대한 결과나 어떤 그런 것을 크게 볼 수가 기대치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선은 허망하다. 그래서 나한테 공망이 되는 날은 그날은 중요한 약속은 피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명리적으로는. 자, 자기 공망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위치적 공망 또는 육신적 공망, 그다음에 궁적 공망, 연월일시 어느 궁의 공망 들었나라는 거죠. 그럼 그 궁적 해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위치적 공망. 책을 한 장 넘기면 위치적 공망 나오죠. 위치 공망. 그럼 연월일시 어디에 공망에 해당되는 글자가 이게 들어있나라는 거야. 그럼 들어있다면은 이 글자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시기에 또 그 육친과의 관계에서 공망적 관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육신공망 나오죠. 107조 육신공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하나만. 자, 식상에 여기 있노. 상관, 식신상관 공망 있죠. 1번에는 비근급적 공망이고 2번 그 107쪽입니다. 지금 육신 공망에 이 갈로 열고 해놨는데 요거는 식신 공망, 3번에는 상관 공망, 아까 인성 공망 했죠. 아까 인성 공망은 뭡니까? 8번에 지금 인성, 그죠?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위에까지 있는 거죠. 요 인성 공망. 요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어떤 때 자기 공망 날은 중요한 약속은 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자, 또 하나 넘어갑니다. 자, 신살 얘기. 자, 그 다음에 삼재라고, 삼재. 삼재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삼재살, 삼재살. 자, 삼합의 끝글자, 앞 두 글자가 해당되다라는 거거든요. 자, 삼재란, 한번 볼게요. 그 네모 안에 있죠. 인묘진년에는 신자진. 자, 뭐 삼재. 자, 그렇죠. 자, 볼게요. 신자진생은 요 전부 지지해서 신자진생 이거 하면 뭡니까? 이 삼합이에요, 삼합. 삼합과 관계는 삼합은 항상 뭉쳐 다닌다. 근데 삼합 이거는 지금 여기서 하는 신자진생 하면 뭡니까? 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 띠를 이야기하다는 지금 요즘은 우리 자평명리학은 일주 이야기거든요. 그 띠라는 의미 고급적 옛날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신자진생은 같이 가죠. 신 한번 볼게요. 신자진생은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신자진생은 그 위에 한번 볼게요. 그림에 도표요. 인묘진년에 삼합이 걸리고 볼게요. 인묘진요 있죠. 인묘진요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신자진이란 요 진 글자 앞에 그래 요 두 개가 되죠. 진 글자 앞에는 묘하고 인이잖아요. 여기 묘인이잖아. 요때가 이제 삼재가 들고 눌러 앉고 나갈 때 요렇게 걸린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신자진이라는 게 따지면 자,
묘, 진해, 삼재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학문적으로 보면, 그죠? 지금 이 얘기는 삼합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삼합이 같이 움직여 삼합의 끝글자죠. 끝글자 앞에 두 글자가 든 거예요. 그럼 원래는 지금 을사년이니까 이미 요 띠들은 벗어났죠. 원래는 벗어났습니다. 이미 벗어나고 다른 띠를 얘기하는데, 자, 요렇게 삼재가 들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볼게요.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삼재가 들었나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원래 여기 있잖아. 을사잖아. 그래, 요거하고 끼야 돼. 요거하고. 요렇게 삼재가 들죠. 그래, 원래는, 자, 요거는 일단 지우고, 해, 묘, 미가 삼재가 드는데, 언제 듭니까? 사, 오, 미에 들어. 요거 삼재에 들었다가, 눌러 앉았다가, 요건 날삼재라 이야기하죠. 요 띠가. 요렇게. 원래 이제 눌삼재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원래 이제 3대가 이제 시작합니다. 내년에 3대 시작됐죠. 우리 만세력 앱을 딱 열면 3대 들었다 안 들었다 나옵니다.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학문적으로 보면 과연 이러한 글자들이 이 글자와 이 글자와 이 글자와 또는 묘가 이 글자와 이 글자와 이 글자와 미토가 이 글자와 이 글자와 이 글자의 관계에서, 그죠? 상생상거 형충파해, 그죠? 어떤 기타 신살들 다 총망라해서 뭔가 걸려 있어야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삼재는 무조건 삼재의 책에 나와 있잖아요. 삼재 한번 볼게요. 저도 다 모르는데, 삼재는 기와 새가 만날 때 이루어지는데 인묘진 뭐 방화변에 쭉 해놔 놓고, 여하튼 이거 뭐 세 가지가 다 안 좋은 거예요. 삼재는 사람들은 뭐 재물 관직 재앙이 있고, 여하튼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 요즘 절에 가도 다 삼재 이거 하잖아요. 자, 볼게요. 사해 뭐 사해. 요거는 돼지띠는 4년에 들면은, 돼지띠는 4년에 들면 사해. 자, 볼게요. 사해 뭐 충이잖아. 충. 사해 충 걸리잖아요. 지금 여기는 돼지띠가 4년에는 충이 걸리고, 그죠? 또 그다음에 돼지띠는 또 이 오는 돼지도 오는 내년에, 원래는 돼지띠는 충 걸리 있으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런데 요 해라는 글자는 안 좋습니다. 돼지띠로 이야기하지만, 내게 해라는 글자가 있는 글자는 원래 4년에 오면은 그 해라는 글자는 충이 맞아서 안 좋습니다. 다시 형태가 변경되거나 하고자 하는 일이 역마에 이동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다. 이러거나. 그 다음에 4년에는 묘라는 글자는, 이 묘라는 글자는 4년에는 그냥 사는 목생화 관계예요. 뭐냐, 목생화. 형충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걸리나요? 형충파의 입장에서 사면은 그렇게, 만약에 지장간을 본다 하더라도 지장간을 보면 사에는 뭐가 있죠? 요는 직거병화와 경금과 뭐 무병경 무토가 이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봤을 때 묘는 뭐 지거 이 갑목과 을목이 다 있잖아. 걸리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목생화, 그죠? 무토, 경금이 하나 걸리죠. 경금은 갑경충하는 관계가 걸립니다. 그죠? 갑경충하는 관계가 걸리죠.
얼경은 합을 하니까 갑경충하는 관계가 걸린다. 그러면 만약에 원래요 요 묘라는 글자가 내한테 있는 것은 그 묘 속에 있는 갑이라는 글자가 뭡니까? 갑경충 맞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갑이라는 글자가 내한테 뭐에 해당돼? 어떤 육신에 해당되나 이거예요. 육신과 육친에 해당되는지 그걸 확인하다. 그다음 미토에는 항상 토는 달고 들어오죠. 토에는 정얼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정얼기가 있는데 원래 나한테 미토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는 미토에는 여기 정얼기가 있는데 요거 사지장간 속에 있는 이 글자들과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사오미는 사실은 한국안에 있거든요. 한국안에 있는데 그럼 지지에서 야들의 관계는 여기 이제 이 정화와 이 경금에 이제 총 맞는 거죠. 살은 요 그거 하는 거고 얼경합하는 거고 그죠? 기토는 얼경합하다는 거죠. 그죠? 얼경합 이건 그냥 화의 동격으로 쓰는 거고. 그러면 얼경합에 그럼 미토 속에 있는 내가 미토 속에 있는 을이라는 글자가 그럼 을은 내한테 뭐로 쓰이지? 육신적으로 인성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재성으로도 쓸 수가 있지만 그거는 사화 속의 경금에 의해서 쓰여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따지고 보면 어느 게 나쁘게 쓰여지면 가장 나쁜 것은 올해 삼재는 이 세 개의 띠들 중에 돼지띠가 가장 나쁘다 이 말이죠. 가장 올해는. 내년에는 또 달라져요. 내년에는 이 오화와의 관계를 따져야 되거든. 오화와의 관계를 따져야 돼. 그럼 이 묘라는 글자가 따라서 묘오파가 되겠죠. 그래 올해 삼재는 이 세 개 띠들의 삼재는 요 양띠는 크게 나쁘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삼재 주의해라 하는 거는 돼지들한테 이 해라는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삼재를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삼재란 학문적으로 다른 삼재들도 다 봐야 됩니다. 삼합에 의해서 특히 이제 뭐 어떤 글자들이 안 좋은지를 보면 되는데 우리가 상생, 상극, 형충, 파해 이것들 놓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안 좋겠다, 어떻게 쓰여지겠다라는 걸 보시면 된다. 여기 이제 삼재다. 삼재. 예, 삼재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을귀인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천을귀인. 이 천을귀인은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신살들을 하면 무조건 안 좋았는데, 진짜로 신살 중에, 12신살 중에는 좋은 게 뭐 있었습니까? 제왕, 신살 중에 반한살, 뭐 이거거든요. 글록, 제왕, 뭐 그 반한살, 이런 게 좋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천을귀인이란 한 붙겠습니다. 천을귀인이란 길신이라, 이 최고의 길신이라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을 소멸시켜주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이 천을귀인을, 이 귀인을 만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신약자들한테 인성이 굉장히 귀인을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일간 기준에서 천을이 뭐고,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일간 기준에서. 자, 일간이 갑경무죠, 무토, 경금 일간은 천을이 뭐 축미죠. 천을은 축토, 미토가 천을 귀인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천을 귀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천을 귀인은 을목과 기토죠. 을목과 기토는 신금과 자수가 천을 귀인에 해당되고 이 말입니다. 병정화는 천을 귀인이 해라는 글자가 된다.
천을 귀인에 해당되고, 신금은 인목과 오화죠. 신목과. 그 다음에 임계수는 천을 귀인이 사화와 묘목이 천을 귀인에 해당된다. 천을 귀인다. 원래 볼게요. 사화가 임수, 개수 일간자는 원래 사화가 왔잖아요. 을사년에. 천을 귀인이 해를 맞이하는 거죠. 천을 귀인은. 그러면 천을 하늘에 파랑새가 귀인으로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좋게 해결될 수도 있고 이거예요. 자, 또 이런 얘기들 합니다. 만약에 임계수나 병정화나 유검해수나 천을 귀인에 해당되는 글자가 만약에 일지에 있다. 일지는 어떤 자리입니까? 부부궁이잖아. 남편궁 또는 부인궁이잖아. 그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부부 관계가 그죠? 남편 또는 아내가 천을 귀인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아내 복이 좋고 남편 덕이 좋겠구나. 덕이 있다. 이런 얘기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을 천을 귀인이란다. 천을 귀인은 어떻습니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이제 다가 지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정돼 있다. 그죠? 이런 것을 천을 귀인이라 한다. 그래 천을 귀인은 그죠? 그냥 귀인은 상당히 그 육친적 관계에서도 상당히 좋고, 근데 그것도 이제 궁 또는 육친과 육신으로 그 아주 길하거나 그죠? 그다음 귀인의 다가온다. 그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귀인을 말하는데 어떤 좋지 않은 일에 얽매여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임계수 일간자들은 천을 귀인에 해당되는 한 해예요. 그래서 임계수 일간에 야는 뭐 됩니까? 사는 재거든, 재. 재성이나 재성. 재성은 재물을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말하기도 하고 그죠? 남자한테는 또 아내를 말하기도 하고 그죠? 그들을 육친 관계에 있는 그들을 통해서 뭔가 어려운 것도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형적으로 뭐 경찰서 가야 된다 그러면 돈으로 합의를 보고 끝내든지 그죠? 아니면 내 대신 경찰서 가야 되면 뭐 $10,000을 보내든지 또는 아버지를 이용해서 뭐 합의를 보든지 이런 것들만 하다. 예를 들자면 그죠? 이런 것들 천을 귀인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되다라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오화라는 글자가 오잖아. 그럼 내년에는 오화는 어딨노? 여기 있네.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신금일간자는 내년에 오화에 의해서 천을 귀인의 덕을 보는 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 여기는 질문이 참 없이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